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그제였죠. 놀라셨죠? 비트코인은 빠지지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이 쭉 빠졌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XRP와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로빈훗 거래소 그리고 SEC가 이야기했던 코인들 그 선두에 지금 에이다가 있죠. 에이다. 그런데 제가 에이다는 괜찮은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에이다가 거의 20% 가까이 빠졌었죠. 그리고 이오스가 눈에 띄게 빠졌죠. 이오스는 2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다 차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제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해서 제가 멤버십 번개 라이브를 했어요. 또 혹시나 멘탈이 깨지신 분들이 계실까봐 에이다가 어쨌든 SEC 언급이 됐죠. 제 생각은 그래요. 에이다가 사라지면 지금 당장 99%의 코인이 사라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영상에서 SEC가 이번에 콜을 한 코인들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그리고 NFT 토큰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들은 어쩌면 살아남을 코인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에이다보다 폴리곤보다 솔라나보다 더 그지 같은 코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SEC가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지금 XRP는 SEC와 소송 중이다. 왜 그럴까? 왜 리플과 전쟁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호재다. 보호하고 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SEC가 최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묶어서 거론을 했던 코인들은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코인들이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20%가 하락을 한 에이다가 지금은 가장 타기 좋은 코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가장 믿어야 될 게 로빈훗 상장 페이지 기사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기사들이 뜹니다. 어디서도 폐지할 거다. 또 다른 또 거래소에서 없앨 거다. 라는 기사들이 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거의 추측성 기사죠. 로빈훗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10일 정도 있다가 그대로 두겠다. 아니면 다시 리리스트 하겠다. 이런 기사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코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혹을 당하죠. 그리고 욕을 하죠.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나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이 시장이 싫으면 그냥 떠나세요.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그런데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장을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 기회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지금 떠나세요. 지금까지 쏟아졌던 호재 뉴스들 뭐가 필요합니까? 코인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호재나 악재 뉴스에 흔들거리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지금은 리플과 SEC 소송, 이 이슈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 그리고 가장 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가장 중요하다.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XRP는 그렇게 큰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지배력이죠, 지배력. 지금 코인 시총에 대한 지배력 역시 비트코인이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었다. 그리고 XRP였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을 사야만 하는가를 극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에이다나 폴리곤, 솔라나, NFT 토큰들, 얘네들은 별도죠. 별개죠, 별개. 많이 빠졌지만 얘네들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부정적으로 봐야 될 코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얼마 전 비트코인이 16,500불, 17,500불, 그리고 지금은 25,000불 정도 하죠. 25K.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가격 상승을 시켰던 그런 세력들, 거래들은, 금융 자본가들은 누구였을까요? 기존에 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끌어올린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분명한 건 금융 세력, 여기서 말하는 금융 세력은 전통 금융 자본가들이겠죠. 그들이 저점 형성을 해서 상승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16,500불에서 22,800불 사이에서 가격 형성을 했던 세력들이
세력들이 바닥을 깔았던 저점 형성을 했던 그런 세력들이 비트코인만 샀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또 다른 비율로 예를 들어서 5대 3대 2 이런 비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를 매수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지금 그제 낮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알트코인의 하락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 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 저점 형성을 했던 금융 세력들이 어떤 놈들이 올라갈 건지 전부 다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또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전체 알트코인들이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이제 그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결국 갈론만 갑니다. 어쨌든 SEC발, 악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지금 언급이 됐던 코인들은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그제 멤버십 라이브에서 차트를 쫙 펴놓고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 저는 에이다를 좀 탔습니다. 이게 뭐 단타든 아니면 장투든 이 정도 빠졌으면 전혀 아무 대응 없이 지나가면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져줬는데, 그것도 비트코인 하락 없이.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XRP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복원력도 가장 빠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다. XRP의 펀더멘탈, 그리고 XRP의 가치를. 자, 그러면 에이다 차트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이다를 진입했어야 되는지. 사실한 말 아닙니다. 에이다, 제 방송은 사라사라 방송이 아니에요. 갖고 계신 걸 잘 지켜라 방송입니다. 알트코인이 이렇게 떡락을 했는데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공포, 짜증, 욕, 술, 담배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줍줍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귀에 박히도록 들으셨죠?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던져라. 그런데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환희가 오더라도 잘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연락을 잘 안 했던 분들에게 톡이 온다는 건 그만큼 뭡니까? 공포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잔소리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공포에 뭐해라? 매수하지 땡땡. 뭔지 아시죠? 자, RSI부터 볼게요. 제가 항상 잘 보는 거죠. RSI는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 그것도 매우 베리 짱 과매도 거의 16까지 떨어졌어요. 다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 히스토리를 봐볼까요? 2018년 11월 정도 됐겠네요. 과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상승. 그리고 여기 있네요. 2020년 3월 정도 보이네요. 여기서 과매도 상승. 최근 과매도 구간은 2022년 11월 정도 됐겠죠.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FTX 사태, 과매도, 그리고 다시 상승. 자, 그런데 그제 RSI 차트가 드라마틱하게도 그 전에 나왔던 히스토리와 똑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조금 더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뭘까요? 엄청난 공포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는 에이다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줍줍 하지 마세요. 사람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차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차트는, RSI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져 던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이다 빵원 됐습니까? 사라졌습니까? 항상 이 모든 뉴스들을 그들은 이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 결국 314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317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다는 과매도 구간에 걸려있고, 그러면 요거를 봐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바로 직전 저점, 그 매물대에 딱 걸려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매물대가 깨졌다면 그 다음 지점은 거의 190원 선이었겠죠. 그런데 190원까지 빠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317원에 진입을 했고, 지금 에이다 가격은 350원 정도 합니다. 그제 번개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분들 진입하셨다면 충분히
월세, 연세 정도는 어느 정도 취하셨겠죠. 그리고 에이다를 단타로 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솔직히 단타로 보고 있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던지면 될까요? 간단하죠. 361선 전에 던지면 됩니다. 제가 쫙 체크를 해놨죠. 522원이 361선에 맞닥뜨리죠. 그러면 515원 정도까지 취하고 던지면 되겠죠. 뭐 잔소리처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비트코인이 살아있는데 알트코인이 이렇게 빠지는 걸 경험하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태클을 걸고 있는 코인들, 저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들 또한 리플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더리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거 굉장히 큰 힌트죠. 비트코인 캐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첼리스 거의 다 국적이 어디인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를 지금은 또라이같이 미친놈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SEC가 미쳤다고 그 똥코인들, 잡코인들, 다단계 코인들 다 두고 그 코인들을 언급했을까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요. 코인베이스와 SEC 관계, 바이낸스와 SEC와의 관계,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기축통화국, 그리고 미국은 보수적이다. 돈에 관한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국가이다. 전 세계 1위 자본충 국가이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아마 저만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SEC에 언급됐던 코인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저 혼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는 항상 반대로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지 않고 단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은 초기 시장이고 이제 막 꼽히려고 하고 있어요. 왜 SEC가 왜 복잡하게 다 없애버리지 않고 니네들 다 증권이야, 니네들 살아서 해야 돼 하지 않고 콕콕 집어서 수정 보완해 라는 시그널을 보낼까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는 시장의 견해를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 그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이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XRP 거래들의 지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70개가 넘는 주소에서 330만 달러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 점점 XRP 지갑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XRP를 매수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매수한 사람은 없다. 코인 맛집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번 하락에 XRP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또 비트TV가 5자 6자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사 모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돈, 이자 내는 돈 가져오지 마세요. 어제 구독자 한 분에게 개인톡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2번 정도 매일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했던 말까지 정확히 저도 모르는 저의 말을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톡이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이 깃든, 탐욕이 물든, 욕망이 깃든 XRP 20만 개, 30만 개보다 순수한 만 개의 XRP가 결국 그분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단 이야기도 했죠. 평단이 1달러가 가장 제 생각에는 차트로 보나 심리적 요인으로 보나 인문학적 요인으로 보나 지금 평단이 1달러인 분들이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 말들을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을 하고 제 나름대로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이야기 드리진 않을게요. 그 시점이 되면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언저리 어디쯤 제가 충분히 타당성 있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독 취소를 누르지 않고 계속해서 제 영상을 들으시지 않을까요? 그건 농담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면 과감하게 구독 취소를 눌러주세요. 매일 듣기도 싫은 영상 뜨는 것도 스트레스 아닙니까? 자,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알트코인이 좀 빠졌지만 활기찬 한 주, 행복한 한 주,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평단이 1달러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어제 그제였죠. 놀라셨죠? 비트코인은 빠지지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이 쭉 빠졌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XRP와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로빈훗 거래소 그리고 SEC가 이야기했던 코인들 그 선두에 지금 에이다가 있죠. 에이다. 그런데 제가 에이다는 괜찮은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에이다가 거의 20% 가까이 빠졌었죠. 그리고 이오스가 눈에 띄게 빠졌죠. 이오스는 2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다 차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제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해서 제가 멤버십 번개 라이브를 했어요. 또 혹시나 멘탈이 깨지신 분들이 계실까봐 에이다가 어쨌든 SEC 언급이 됐죠. 제 생각은 그래요. 에이다가 사라지면 지금 당장 99%의 코인이 사라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영상에서 SEC가 이번에 콜을 한 코인들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그리고 NFT 토큰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들은 어쩌면 살아남을 코인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에이다보다 폴리곤보다 솔라나보다 더 그지 같은 코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SEC가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지금 XRP는 SEC와 소송 중이다. 왜 그럴까? 왜 리플과 전쟁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호재다. 보호하고 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SEC가 최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묶어서 거론을 했던 코인들은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코인들이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20%가 하락을 한 에이다가 지금은 가장 타기 좋은 코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가장 믿어야 될 게 로빈훗 상장 폐지 기사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기사들이 뜹니다. 어디서도 폐지할 거다. 또 다른 또 거래소에서 없앨 거다. 라는 기사들이 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거의 추측성 기사죠. 로빈훗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10일 정도 있다가 그대로 두겠다. 아니면 다시 리리스트 하겠다. 이런 기사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코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혹을 당하죠. 그리고 욕을 하죠.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나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이 시장이 싫으면 그냥 떠나세요.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그런데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장을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 기회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지금 떠나세요. 지금까지 쏟아졌던 호재 뉴스들 뭐가 필요합니까? 코인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호재나 악재 뉴스에 흔들거리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지금은 리플과 SEC 소송 이 이슈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 그리고 가장 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가장 중요하다.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XRP는 그렇게 큰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지배력이죠, 지배력. 지금 코인 시총에 대한 지배력 역시 비트코인이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었다. 그리고 XRP였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을 사야만 하는가를 극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에이다나 폴리곤, 솔라나, NFT 토큰들 얘네들은 별도죠. 별개죠, 별개. 많이 빠졌지만 얘네들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부정적으로 봐야 될 코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얼마 전 비트코인이 16,500불, 17,500불, 그리고 지금은 25,000불 정도 하죠. 25K.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가격 상승을 시켰던 그런 세력들,
거래들은 금융 자본가들은 누구였을까요? 기존에 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끌어올린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분명한 건 금융 세력, 여기서 말하는 금융 세력은 전통 금융 자본가들이겠죠. 그들이 저점 형성을 해서 상승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16,500불에서 22,800불 사이에서 가격 형성을 했던 세력들이 바닥을 깔았던 저점 형성을 했던 그런 세력들이 비트코인만 샀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또 다른 비율로, 예를 들어서 5대 3대 2 이런 비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를 매수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지금 그제 낮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알트코인의 하락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 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 저점 형성을 했던 금융 세력들이 어떤 놈들이 올라갈 건지 전부 다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또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전체 알트코인들이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이제 그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결국 갈론만 갑니다. 어쨌든 SEC, 악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지금 언급이 됐던 코인들은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그제 멤버십 라이브에서 차트를 쫙 펴놓고,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 저는 에이다를 좀 탔습니다. 이게 뭐 단타든 아니면 장투든 이 정도 빠졌으면 전혀 아무 대응 없이 지나가면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져줬는데, 그것도 비트코인 하락 없이.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XRP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복원력도 가장 빠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다. XRP의 펀더멘탈, 그리고 XRP의 가치를. 자, 그러면 에이다 차트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이다를 진입했어야 되는지. 사실한 말 아닙니다. 에이다, 제 방송은 사라사라 방송이 아니에요. 갖고 계신 걸 잘 지켜라 방송입니다. 알트코인이 이렇게 떡락을 했는데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공포, 짜증, 욕, 술, 담배 이랬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줍줍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귀에 박히도록 들으셨죠?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던져라. 그런데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환희가 오더라도 잘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연락을 잘 안 했던 분들에게 톡이 온다는 건 그만큼 뭡니까? 공포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잔소리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공포에 뭐해라? 매수하지 땡땡. 뭔지 아시죠? 자, RSI부터 볼게요. 제가 항상 잘 보는 거죠. RSI는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 그것도 매우 베리 짱 과매도 거의 16까지 떨어졌어요. 다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 히스토리를 봐볼까요? 2018년 11월 정도 됐겠네요. 과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상승. 그리고 여기 있네요. 2020년 3월 정도 보이네요. 여기서 과매도 상승. 최근 과매도 구간은 2022년 11월 정도 됐겠죠.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FTX 사태, 과매도, 그리고 다시 상승. 자, 그런데 그제 RSI 차트가 드라마틱하게도 그 전에 나왔던 히스토리와 똑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조금 더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뭘까요? 엄청난 공포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는 에이다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줍줍 하지 마세요. 사람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차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차트는, RSI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져 던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이다 빵원 됐습니까? 사라졌습니까? 항상 이 모든 뉴스들을 그들은 이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 결국 314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317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다는 과매도 구간에 걸려있고, 그러면 요거를 봐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바로 직전 저점, 그 매물대에 딱 걸려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매물대가 깨졌다면 그 다음 지점은
거의 190원 선이었겠죠. 그런데 190원까지 빠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317원에 진입을 했고 지금 에이다 가격은 350원 정도 합니다. 그제 번개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분들 진입하셨다면 충분히 월세, 연세 정도는 어느 정도 취하셨겠죠. 그리고 에이다를 단타로 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솔직히 단타로 보고 있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던지면 될까요? 간단하죠. 361선 전에 던지면 됩니다. 제가 쫙 체크를 해놨죠. 522원이 361선에 맞닥뜨리죠. 그러면 515원 정도까지 취하고 던지면 되겠죠. 뭐 잔소리처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비트코인이 살아있는데 알트코인이 이렇게 빠지는 걸 경험하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태클을 걸고 있는 코인들 저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들 또한 리플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더리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거 굉장히 큰 힌트죠. 비트코인 캐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첼리스 거의 다 국적이 어디인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를 지금은 또라이같이 미친놈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SEC가 미쳤다고 그 똥코인들, 잡코인들, 다단계 코인들 다 두고 그 코인들을 언급했을까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요. 코인베이스와 SEC 관계, 바이낸스와 SEC와의 관계,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기축통화국, 그리고 미국은 보수적이다. 돈에 관한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국가이다. 전 세계 1위 자본충 국가이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아마 저만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SEC에 언급됐던 코인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저 혼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는 항상 반대로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지 않고 단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은 초기 시장이고 이제 막 꼽히려고 하고 있어요. 왜 SEC가 왜 복잡하게 다 없애버리지 않고 니네들 다 증권이야, 니네들 살아서야 돼 하지 않고 콕콕 집어서 수정 보완해 라는 시그널을 보낼까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는 시장의 견해를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 그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이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XRP 거래들의 지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70개가 넘는 주소에서 330만 달러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 점점 XRP 지갑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XRP를 매수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매수한 사람은 없다. 코인 맛집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번 하락에 XRP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또 비트TV가 5자 6자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사 모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돈, 이자 내는 돈 가져오지 마세요. 어제 구독자 한 분에게 개인톡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2번 정도 매일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했던 말까지 정확히 저도 모르는 저의 말을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톡이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이 깃든, 탐욕이 물든, 욕망이 깃든 XRP 20만 개, 30만 개보다 순수한 만 개의 XRP가 결국 그분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단 이야기도 했죠. 평단이 1달러가 가장 제 생각에는 차트로 보나 심리적 요인으로 보나 인문학적 요인으로 보나 지금 평단이 1달러인 분들이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 말들을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을 하고 제 나름대로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이야기 드리진 않을게요. 그 시점이 되면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언저리 어디쯤 제가 충분히 타당성 있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독 취소를 누르지 않고 계속해서 제 영상을 들으시지 않을까요? 그건 농담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면 과감하게 구독 취소를 눌러주세요. 매일 듣기도 싫은 영상 뜨는 것도 스트레스 아닙니까? 자,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알트코인이 좀 빠졌지만 활기찬 한 주, 행복한 한 주,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평단이 1달러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